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좀 같이 연습을 해볼 거고, 여러분들이 합성함수가 사실은 미적분에서 많이 나오죠. 그치? 우리가 쉬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3, 24, 25, 26 뭐 이런 데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막 힘들어하는 함수가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그 27번부터 보세요. 27번부터는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 줍니까? 합성함수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합성함수를 그래프를 잘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디가 극대니 어디가 극소니 어디서 극점을 갖니 극점 개수는 몇 개니 증가는 하고 있니 감소는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뭘 좀 알아야 되냐면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주차, 3주차 동안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합성함수만큼은 전혀 어려움 없이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합성함수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기본적인 그래프를 2개를 소환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합성함수라는 것은 y는 f of gx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x가 g를 통과해서 gx라는 함수값을 만들었는데 그 gx라는 함수값이 f의 뭐로 작동하는 거예요? 정의역으로 작동해서 최종적으로 f of gx라는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속함수의 함수값 gx가 겉함수인 f의 뭐로 작동한다? 정의역으로 작동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거기다가 쓰자. 속함수의 함수값 gx가 겉함수 f의 뭐로 작동한다고? 정의역으로 작동한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x 자리에 1부터 3까지를 집어넣었을 때 g라는 함수는 2부터 5까지의 함수값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됐죠? 그러면 f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1부터 3까지예요? 2부터 5까지예요? 2부터 5까지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함수는 f에 마치 2부터 5까지를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처럼 만들어진다. 이게 핵심이라고. 전혀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n축이에요. n축. 혹시 n축 들어본 사람 있어요? 그치? 다들 n축 할 줄 아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오늘 n축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어렵지 않아. 졸라 쉬워. 걱정하지 마. 알았죠? n축 아는 친구들은 오늘 되게 쉽겠네. 오늘 테마큼 빠지세요. 자, 알았지? 자, 자, n축 아는 놈? 나가. 나가도 돼. 알았지? n축 모르는 사람만 남으세요. 왜 안 나가? 이상하네.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속함수를 요걸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속함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세요. 그쵸?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정에서 했던 거 하는 겁니다. 됐지? 여기를 3으로 바꿉시다. 숫자가 2이면 계산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겉함수 f라는 함수를 이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f of gx라는 친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n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속함수의 함수값이 겉함수의 뭐로 작동한다? 정의역으로 작동한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실제로 합성함수는요. x의 값과 f of gx라는 함수값이 대응되는 과정인 거 맞죠? 얘는 그냥 거쳐가는 친구일 뿐. 맞아? 실제로 x값을 입력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함수값은 이 친구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속함수의 정의역이랑 동등할 수밖에 없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최종 개형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속함수도 최종적인 개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겠지만 일단 겉함수의 개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최종적으로는 f를 마지막으로 통과해가지고 함수값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해돼? 그래서 겉함수의 개형이 가장 중요해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f of gx라는 합성함수를 그릴 건데 합성함수의 최종 정의역은 누구의 정의역이랑 똑같다고? 속함수의 정의역이랑 똑같다고. 자, 그러면 속함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지는 함수예요? 0부터 2까지 그려지는 함수니까 정의역이 0부터 2까지죠? 그럼 최종적으로 합성함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지는 함수예요? 0부터 2까지만 그려지는 함수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속함수를 잠깐 보니까 속함수가요. 0부터 1까지는 이 직선을 따라가다가 1부터 2까지는 요 직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갑자기 속함수의 함수가 달라진 상태가 보이는 거 맞지? 그래서 어디서 달라지고 있어요? 1에서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1에서는 한번 점선을 그을 겁니다. 여기를 좀 조심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도화지를 하나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 자, 우리 이제부터 x에다가 0부터 1까지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잘 들어. x에다가 0부터 1까지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x에다가 0부터 1까지 함수, x 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3부터 어디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0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치? 0일 때 함수값 3, 1일 때 함수값 0.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속함수는 3부터 0까지의 함수값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속함수의 함수값 자체가 겉함수의 뭐로 작동한다고요? 속함수의 함수값 자체가 겉함수의 뭐로 작동한다고요? 그치, 정의역으로 작동한다고요. 그러면 3부터 0까지다라는 이 말이 겉함수 입장에선 정의역이라고, 정의역. 이해돼? 그럼 3부터 0까지 이렇게 x좌표가 입력되었을 때 함수값은 3에서 출발해서 2를 찍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나는 최종적으로 x에다가 0부터 1까지만 집어넣었는데 최종적인 함수값은 3에서 출발해서 2를 거쳐서 0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치? 그래서 그래프 그대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출발해서 2를 거쳐가지고 0으로 간다. 자, 됐니? 다시 x에다가 나 0부터 1까지 집어넣었어. 그랬을 때 속함수는 3이라는 함수값에서부터 0이라는 함수값까지 만들어줬어. 속함수의 함수값은 겉함수의 그대로 정의역으로 입력돼. 3부터 0까지 입력해주면 3이라는 함수값에서 2를 거쳐서 어디로 떨궈져요? 0으로 떨궈지잖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해돼? 그래서 3, 2, 0 이렇게 찍어주시면 된다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뭐부터 뭐까지도 넣어봐야 돼요. 1부터 2까지도 넣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부터 2까지도 넣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1부터 2까지 집어넣었을 때는 속함수가 뭐부터 뭐까지 만들어냅니까? 함수값을. 0부터 3까지, 그치? 0부터 3까지 함수값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함수값이 겉함수에 뭐로 작동된다고? 정의역으로 작동된다고. 즉 0부터 3까지 이렇게 작동된다고. 정의역이. 괜찮아? 그럼 0부터 3까지 x좌표가 입력됐을 때 함수값은 0에서 출발해서 2를 거쳐 3으로 가죠.
제 말 이해돼요? 0에서 2를 거쳐 3으로 가죠. 이해돼? 그래서 0에서 2를 거쳐 3으로 간다. 이게 최종적인 합성함수 그래프예요. 자, 됐나요? 그런데 이걸 하기가 귀찮았던 거야, 수학자들이. 수학자들은 아니고 모 인간 강사가. 그치? 자, 모 인간 강사가 귀찮았던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인간 강사가 만든 툴은 아니에요. 대학교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대학교 가시면 되게 많이 쓰거든. 해석학 같은 거 할 때 막 많이 쓰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인강 시장에 N축이라는 말을 이제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핫해졌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강사 중 하나인데, 이름을 까먹었어. 현우진 쌤은 아니야. 누구? 맞아. 한손 쌤이 N축을 먼저 하셨나? 아니야. 그 대성마이맥인가 있는데 그 안경 쓴 그 형제 중 한 명. 정병훈 선생님인가 정병호 선생님인가 그 있어요. 호영훈제 선생님 있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N축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핫해졌던. 그래서 현우진 선생님은 N축 몰라도 풀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어느 순간 이제 N축 같은 거 그냥 쓰시더라고요. 까는 거 아니에요. 그치? 왜? 그게 좋으니까. 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메가스터디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명 있어요. 내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모든 인간 강사 중에서 탑티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분 인강 들으면은 약간 저랑 좀 비슷하거든요. 저희 수업 스타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선생님이 있어요. 누구게? 아니야. 오르세 선생님이라고.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고 제 모든 수학 인생을 바꾸신 분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도끼를 가르쳐 줬어요, 저에게. 그분이 나에게 도끼를 가르쳐 줬어.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열심히 살지 않으면 넌 감소함수처럼 돼.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랬던 그 선생님이 있는데, 아무튼, 그 오르세 쌤도 처음에는 N축 설명 안 하시다가 이제 그분도 N축 설명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N축이 워낙에 좀 통용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N축은 뭐라는 거냐면, 결국에 겉함수의 함수값, 겉함수의 Y 좌표가 속함수죠. 속함수의 Y 좌표가 겉함수의 뭐로 대응된다고? X 좌표로 대응되는 거 맞죠? 정의역으로 대응되니까. 그래서 이 속함수의 Y축을 겉함수의 X축에 대응시키기 위해 이 새끼를 90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걸 N축이라고 불러요. 다시 속함수의 Y 좌표가 속함수의 함수값이 겉함수의 뭐로 대응됩니까? X 좌표로 대응되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Y축과 X 좌표를 대응시키기 위해 이 새끼를 90도 회전시킨 걸 밑에다가 그려주는 게 N축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N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가 Y축인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를 90도 회전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X축이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90도 회전시킨 그래프 이거 못 그리는 사람은 없죠? 그치?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에서 0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2. 자, 맞죠? 그래프 그냥 회전시켜서 그린 거니까. 여기는 0, 1, 2 찍어주시면 되겠고, 3, 0, 3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N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X좌표 0부터 1까지 입력하겠습니다. 보이세요? X좌표 나 0부터 1까지 입력하겠습니다. 일단 칠판 보세요. X좌표 0부터 1까지 입력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함수값은 3부터 0까지 입력되는 거 맞죠? 그럼 3부터 0까지라는 이 친구가 그대로 뭐에 적용되는 거라고? 정의역에 적용되는 거라고. 3에서 0으로 가고 있잖아. 3에서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때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성함수 그림을 그려줄 때는 나 0부터 1까지 지역에서 X좌표를 입력했더니 그때 함수값이 3부터 0까지가 만들어져서 그 3부터 0까지라는 그 방향이 정의역으로 입력돼서 이렇게 그려져. 이 소리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괜찮아? 3에서 1을 가서 0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3에서 1을 가서 0으로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나 1부터 2까지 x좌표를 입력할게. 1부터 2까지 x좌표를 입력해 줬을 때 지금 함수값은 0에서 3까지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0에서 3까지 가고 있을 때 그때 함수는 0, 2, 3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괜찮아요? 그래서 0, 2, 3 허시.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준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는 게 N축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그쵸?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예제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예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친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제는 조금 더 복잡한 걸로 할까? 복잡한 걸로 할까? 안 복잡한 걸로 할까? 그래, 안 복잡한 걸로 합시다. 응. 자, 이게 속함수입니다. 속함수는 사차함수 같은 걸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겉함수도 그려볼게요. 겉함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겉함수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대신 2라는 지역에서 함수값 4를 가진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예고 하나를 던질 겁니다. 예고편, 다음 시간 예고편. A1반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알 것 같긴 한데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예고편 하나를 던질게요. N축 활용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오늘 배운 게 N축이니까. 자, 정의역은 속함수 자체가 전체 실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은 전체 지역에서 다 그려줘야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제가 N축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N축 도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오케이, 이 새끼를 90도로 회전시킨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Y축을 이 겉함수의 X축에 잘 대응될 수 있도록 90도를 그냥 회전시켜서 그려주시면 돼요. 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종적인 합성함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합성함수. 자, 그러면 이제 음수지역부터 봐야 돼요. 왜냐면 당연히 지금 속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잘 정의돼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에서 0으로 오고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속함수는요, 굉장히 양의 무한대에서 0으로 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치? 그러면은 정의역 방향이 요렇게 설정돼 있으니까 그냥 이 그래프가 쭉 그려지고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요렇게 다시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부터 그려보는 거야.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그리고 있어요.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속함수 함수값만 쳐다봐. 속함수 함수값은 굉장히 양수값에서 뭐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잖아요. 양수에서 0으로 간다. 이거 자체가 겉함수에 뭐로 작동한다고? 정의역 작동한다고.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함수값이, 이렇게 x좌표가 입력됐을 때 무한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한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와줘야 됩니까? 0까지 와줘야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2까지 보겠습니다. 자, 0부터 1까지 볼게요. 0부터 1까지 보시면 함수값이 0부터 어디까지로 갑니까? 2까지로 가죠. 0부터 2까지로 가는 이 함수값이 그대로 정의역으로 입력되는 거 맞죠? 그럼 이렇게 입력됐을 때는 함수값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 만들어집니까? 4까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치? 즉 0부터 4까지 함수값이 만들어집니다. 1이죠. 여기는 0부터 1까지 보고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이제 1부터 2까지도 볼게요. 1부터 2까지를 봤을 때 함수값은 2에서 뭐로 가고 있습니까? 0으로 가고 있죠? 2에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2에서 0으로 간다라는 이게 정의역으로 작동되는 거 맞죠? 2에서 0으로 가고 있을 때 함수값은 4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0으로 가고 있죠. 즉 4에서 0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보다 x좌표가 커지면 함수값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만들고 있는 거 맞죠? 0부터 무한대까지다라는 게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작동하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래프랑 거의 똑같은데 뭐가 좀 달라요. 자, 어디가 좀 다르냐면 여기 1이라는 포인트 있죠. 지금 저는 1이라는 포인트를 어떻게 그렸습니까? 뾰족하게 그렸죠. 그런데 여기 스무스합니다. 자, 근데 그 스무스함을 판정하는 기준도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보다 차수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저의 아마 거의 전매 특허일 거예요. 차수 논리 가르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자, 그런데 차수 논리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차수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각 지점에서 극대인지 극점인지, 미분 가능한지 미분 불가능한지, 이런 거 다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지 않고도. 알았지? 그래서 테마에서 할까 말까 하다가, 만약에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몰라가지고 결국에 그거를 못 풀면, 그럼 강사 탓이잖아.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못 써먹는 거는 약간 학생 탓도 있고. 설명을 안 해가지고 난 몰랐어. 평생 모르고 살아왔어. 그러면 그건 또 선생 탓 아닐까요? 그치? 선생을 잘못 만난 탓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수 논리인데 우리가 사실 차수 논리가 진짜 엄밀하게는 진짜 복잡하고 진짜 다양한 도구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걸 좀 정말 알려면 킬러 29, 30 같은 것들도 잘 풀 수 있어야지 차수 논리를 더 잘 쓸 수가 있거든. 근데 아직 우린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차수 논리만 설명할 거예요. 일단 테마에서는. 알았죠? 그리고 후반기에 차수 논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이제 명확해지면 그때부터는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저는 왜냐면 29번, 30번도 한 3, 4줄이면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는 연습을 시켜보고는 싶은데 그건 욕심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요건 차수 논리로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그 논리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정리를 해줘야 되냐면 필기가 많아요. 자, 합성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라는 친구를 겉함수라고 하겠습니다. gx라는 친구를 속함수라고 할게요.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난 이 둘이를 합성할 거야. 됐나요? 자, 그럼 내가 x는 a라는 지역에서 gx가 만약에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ga가 f에 입력되겠죠? ga라는 지역에서 f도 증가하고 있을 때, 즉 증가함수와 증가함수를 합성했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자, 그 다음 속함수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대응되는 지점에서 겉함수는 증가하고 있을 때, 즉 겉함수는 증가함수고 속함수는 감소함수일 때 합성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 자, 그 다음에 속함수는 증가를 하고 있고 겉함수가 감소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합성함수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까? 그 다음 속함수가 감소하고 있고 겉함수도 감소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합성함수가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함수의 최종적인 개형은 누가 가장 많이 결정해 준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필기 있었는데 겉함수가 결정해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겉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그럼 볼게요. 겉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입력되는 거 그대로 배출해준다라고 느껴지시면 돼요. 왜냐면 x좌표가 증가할 때 증가함수라면 y좌표도 뭐합니까? 최종적인 함수값도 증가하죠. 근데 감소함수의 의미는 뭡니까? x좌표가 증가했을 때 함수값은 점점 어떻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그게 감소함수의 의미지. 그래서 증가함수는 입력된 거 약간 그대로 배출해주는 느낌. 감소함수는 입력된 거 반대로 배출해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속함수가 증가함수예요. 그럼 겉함수도 증가함수입니다. 겉함수가 증가함수면 그대로 배출해주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래서 합성함수도 무슨 함수로 만들어지냐면 증가함수. 속함수의 그 증가성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속함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어받고 있는 겉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합성함수는 무슨 함수로 만들어질까요? 감소함수로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감소함수. 괜찮아요? 입력된 값이 감소하고 있으면 배출되는 값도 감소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배출 그대로 시켜준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속함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겉함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입력된 거 뭐 해주고 있다고? 약간 반대로 배출해주고 있다고. 그럼 무슨 함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감소함수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속함수가 감소하고 있고 겉함수도 뭐하고 있으면? 감소하고 있으면 실제로 합성 결과는 뭐일 것 같아요? 그렇지. 자, 됐죠? 자, 그럼 하나만 더. 겉함수가 있고요. 속함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gx가 극점을 가지는 함수라고 해봅시다. 속함수가 극점.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그리고 겉함수 증가, 겉함수 증가, 겉함수 감소, 겉함수 감소. 자, 그러면 이제 눈치 좀 챘나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증가함수는 입력된 거 그대로 배출되는 시스템. 감소함수는 입력된 거 반대로 배출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대답합시다. 자, 얘는 최종적인 결과물도 뭘 가질 것 같으세요? 극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돼요? 속함수가 극대를 겉함수에다 줘버렸어. 겉함수 새끼는 증가야. 그대로 나가줄게.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증가래. 극대. 괜찮을까요? 자, 얘는 그쵸. 이 친구는 극소. 자, 이 친구는 됐죠?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반대로도 해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겉함수가 이제 극점을 가지는 거고 속함수가 증가 감소일 때 이것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얘가 것이고 속입니다. 안 써도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친구가 극대, 이 친구 극대, 이 친구 극소, 이 친구 극소. 됐죠? 자, 그 다음 저기 속함수 증가, 속함수 감소, 증가, 감소. 합성시키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개형을 결정해주는 새끼는 누구다? 겉함수다. 됐죠?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증가함수랑 겉함수 극대를 합성했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극대가 나옵니다. 왜? 이유는 겉함수가 뭘 가지고 있어서? 극대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면 속함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겉함수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합성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극대 나옵니다. 이유는 겉함수가 극대이기 때문이에요. 합성함수의 개형은 겉함수가 결정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속함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겉함수가 극소입니다. 자, 그러면 합성 결과는 뭐게요? 극소. 이유는 왜요? 겉함수가 극소라서. 됐죠? 자, 그 다음 속함수가 감소함수이고 겉함수가 극소입니다. 합성하면 뭐가 나오게? 극소예요, 그냥. 오, 조금 납득이 안 되죠? 조금 헷갈리죠? 자, 그래서 이해시켜줄게. 뭐 이쯤이야. 그치? 아유, 뭐 이런 게 어렵다고. 자, 이해시켜줄게요. 자, 결국에 여러분들은 납득하고 쓰셔야 된다. 알았죠? 자, 그러면 제가 겉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함수 극대를 가지는 함수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속함수 증가하고 있는 함수 이렇게.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속함수 감소하고 있는 함수도 한번 해볼게요. 됐죠? 쭉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함수, 여기 쭉 감소하고 있는 함수.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값이 커짐에 따라 속함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함수값도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값으로 만들어지죠? 맞아요. 다시. 속함수가 증감수라는 건 x값을 이게 x값을 커지게 입력했을 때 당연히 속함수도 그냥 함수값이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만들어지지 않냐고요. 그러면은 이 속함수의 함수값이 겉함수의 뭐로 작동됩니까? 정의역으로 작동되죠? 그치? 이렇게 x값이 입력됐을 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그때 나오는 거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볼게요. 속함수 분명히 감소함수입니다. x좌표가 커짐에 따라 속함수는 양수, 플러스 무한에서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플러스 무한에서 마이너스 무한으로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극대. 상관이 없어요. 납득? 그럼 아래로 볼록이어도 여러분들 납득? 그치? 이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뭐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거다. 자,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냥 당연한 거야. 이유는 개형은 무조건 누가 결정하니까? 겉함수가 결정하니까. understand? 됐죠? 자, 그럼 하나 더. his. 아이,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어. 그치? 나는 미적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미적분이 사라지는 게 사실 너무 속상해. 내년에 이런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게. 확통 같은 찌질 과목이나 해야 되고. 정말, 짜증나요, 진짜. 아니, 미적을 모르면 어떻게 대학교를 갈까요? 우리는 상대하지 마십시다. 그치? 유유상종. 그치? 걔네들은. 그치? 우린 미적. 그치? 우리는, 특수 집단. 그쵸? 자, 근데 어쩌겠어요. 내년에. 그래서 저 요즘 학통 공부하잖아요. 이 미적 원툴이 사라졌어요. 제가 미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미적을 막 진짜 좋아하고 그냥 사랑해. 미적이 너무 좋아. 막 미적 문제 풀면 행복해. 잘 못 가르쳐서 문제야. 근데 막 집에서 미적분 문제 풀면 그 9시간씩 가요. 저 밥도 안 먹고 밥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끔 미적 문제 진짜 미쳐버리면 막 그거 풀다가 9시간을 그냥 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막 뿌듯하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적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슬퍼 나는. 그치? 사랑하는 과목이 사라져서. 아무튼 자, 겉함수가 극대고요. 자, 속함수도 극대라고 합시다. 됐죠? 속함수가 극대를 가지고 있는 그 포인트에서 겉함수도 그대로 극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소리입니다. 됐죠? 이제 극대랑 극대가 대응되고 있을 때 이 소리예요.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즉, 극점끼리 대응될 때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극소, 극대. 자, 대답합시다. 자, 첫 번째 친구 뭐 나오겠습니까? 자, 1번 극대, 손. 2번 극소, 손. 극대랑 극대랑 만나면은 갑자기 저단! 이러면서 극소!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이미 여기서 눈치챘었어야죠. 속함수가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상관없이 겉함수가 극대면 그냥 극대였던 거 아닙니까? 극점이라는 게 뭡니까? 증감이 바뀌고 있다는 소리죠. 증감이 바뀌든 증가를 하고 있든 감소를 하고 있든 두 개가 바뀌든 그냥 겉함수가 극대면 그냥 뭐겠습니까? 극대겠지.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속함수가 증감을 바꾸든 말든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겉함수가 극대면 극대라고. 됐죠? 자, 그러니까 극대. 그럼 이 친구도 극대. 이 친구는 극소. 그치? 이 친구는 극소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적어드렸던 그 얘기가 약간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합성함수의 개형에 정말 80% 이상을 누가 결정해주냐면 겉함수가 결정해줘요. 속함수가 해주는 역할도 있죠. 하지만 겉함수가 거의 대부분의 개형, 대부분의 성질 다 만들어줍니다. 이해됐어?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를 판정을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요거는 다들 잘 아시더라고. 그래서 결국 f of gx라는 친구가 극점을 가지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되거든? 그러면 두 가지의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을 만족하는 x좌표, 2번을 만족하는 x좌표의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속함수가 극점을 만드는 지역. 자, 이건 무조건 합성함수도 극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이미 봤었습니다. 속함수가 이렇게 극대나 극소를 가지게 되면 겉함수를 만났을 때 어찌됐든 극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안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죠? 자,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속함수가 극점을 가지는 그 지역 싹 다 극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됐어요? 단, 속함수가 극소라 그래서 합성함수가 극소인 건 아니에요. 맞아? 속함수가 극소라고 해서 겉함수를 증가를 만날 때랑 감소를 만날 때랑 극점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내 말 이해돼? 속함수가 극소라 그래서 겉함수가 극소다, 합성함수가 극소다? 그건 아니야. 뭔 소린지 이해돼? 하지만 극점은 만들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겉함수가 극점을 가지는 겉함수 F가 극점을 가지는 지역을 K라고 하면 속함수 G가 K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그 모든 지역에서도 극점이 다 발생합니다. 겉함수가 예를 들어서 겉함수 F가 3에서 극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속함수가 함수값 3을 가지는 그 모든 X좌표들 있지. 거기서 일단 다 극점이 발생합니다. 다시 겉함수가 예를 들어 3에서 극소를 만들고 있어. 그러면 3에서 극소를 가진다 이게 아니고요. 합성함수는 속함수가 3이라는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X좌표에서 극점을 만들어냅니다. 왜?
x 좌표 입력해서 속함수가 3을 만들고 그 3이라는 속함수의 함수값이 겉함수의 3이라는 극소지역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해돼? 그래서 결국에 겉함수가 극점을 가지는 지역을 조사한 뒤 그게 극점 위치가 아니라 이 위치를 함수값으로 하는 x 좌표들을 조사해 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겉함수가 예를 들어서 K라는 지역에서 극소를 가진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속함수 G가 K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그 모든 X 좌표들이 다 극점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그 X 좌표 전부에서 다 뭐를 만들어내야 될까요? 극소를 만들어내야 돼요. 왜? 겉함수가 극소면 어떤 속함수가 들어와도 뭐라 그랬습니까? 극소라 그랬습니까? 자, 됐죠? 자, 그 다음 겉함수 F가 극점을 가지는 지역을 K라고 했을 때 그 K가 극대였다고 쳐봅시다. K 지역에서 극대를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속함수 G가 K라는 함수값을 만드는 그 X좌표 전부가 다 극점을 만들어낼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그 전부 다가 어떤 극점을 만들 거예요? 극대를 만드는 거예요. 왜? 겉함수는 극대면 그냥 극대야. 합성함수. 이해돼? 속함수는 극소를 가져도 합성함수는 극소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겉함수가 극소면 합성함수도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극소일 수밖에 없어요.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좀 헷갈리죠? 연습을 조금 해야 되겠죠? 그쵸?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연습 하나만 할게요. 히히히. 아, 재밌다. 그치? 너무 재밌네. 신나, 신나.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아니야. 너무 복잡하다. 됐죠? 더 복잡하게 했습니다. 자, 합성함수 나왔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극점 개수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때 제가 여기 숫자를 조금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파이 하나를 붙일게요. 파이라고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숫자가 덜 복잡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앞에 파이만 붙여주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구간은 0부터 0 말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닫힌 구간에서 저 합성함수가 극점을 몇 개 가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원래라면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그동안? 미분했죠? 미분해서 저 친구가 0이 되게 하는 모든 x좌표를 찾았잖아. 근데 우리 이제 그렇게 할까 안 할까? 안 해도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겉함수랑 속함수 분리부터 합시다. 자, 속함수가 x세제곱 빼기 2x제곱인 거 이해되세요? 또는 속함수를 이걸로 봐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겉함수를 sin x라고 봐도 되는 거 맞을까요? 이 친구를 사인에다가 박아놨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겉함수를 지금부터 y는 sin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속함수는 여러분들이 파이 x세제곱 빼기 2x제곱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겉함수가 극점을 가지는 위치를 k라고 했을 때 속함수가 그 k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x좌표 극점. 그 다음 속함수가 극점을 만드는 그 지역 또한
극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속함수부터 그릴 겁니다. 알았죠? 무조건 속함수에 대응시킬 거기 때문에. 자, 속함수 그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친구 어떻게 그려집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우리 좀 기본적인 함수값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숫자가 너무 더티하네요, 제가. 요거 3으로 바꿀까요? 요거 3으로 바꿔야 숫자가 안 예쁘지 않을 것 같아요. 3으로 바꿉시다. 여기도 3으로 바꿀게요. 숫자 더러우면 좀 싫으니까, 예시니까. 여기 3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극소 위치가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함수는 일단 어디랑 어디에서 극점이 있어요? 속함수 어디에서 극점이 있어요? 이게 속함수잖아요. 어디랑 어디에서 극점이 있어요? 0과 2에서 극점이 있죠. 그러면 일단 0과 2는 합성함수 입장에서도 뭐가 된다? 극점 위치가 된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겉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함수 y는 sin x. 자,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먹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렇게 2분의 홀수 파이 지역에서 싹 다 계속 뭐를 만들고 있습니까? 극점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2분의 홀수 파이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그 모든 x 좌표에서 싹 다 뭐가 발생하는 거라고? 극점이 발생하는 거라고.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분의 파이라는 지역에서 극대 가지고 있는 거 보여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0부터 4까지 보고 있나요? 마이부터 4까지 보고 있나요? 0부터 4까지라고 합시다. 일단 귀찮으니까. 계산을 빨리 해야 돼서. 자, 그러면 일단 4라는 지역에서 함수값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4라는 지역에서 함수값은 얼마가 되냐면 64라는 친구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냐? 48을 빼줘야 되니까 16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괜찮아요? 4라는 지역에서 함수값은 16파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분의 파이부터 그어볼게요. 자, 2분의 파이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여기 x좌표 하나 나오죠? 요 x좌표에서도 뭐가 발생한다? 극점이 발생한다고. 겉함수가 2분의 파이라는 지역에서 극대를 가져. 그럼 2분의 파이라는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그 x좌표, 거기서 극점을 만들어낸다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반드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극대일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2분의 3파이라는 지역, 여기서도 우리가 겉함수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극점을 만들어내죠. 극소를 만들어내죠. 그럼 2분의 3파이라는 친구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즉 2분의 3파이라는 상수함수 그었을 때 그때 만나는 요점에서 또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극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친구가 나오겠어요? 극소. 왜? 겉함수가 극소니까. 이해됐어? 그럼 똑같이 2분의 5파이 그었을 때도 또 만나죠? 극대. 2분의 7파이 그었을 때도 또 극소. 16파이까지 해야 되네. 이건 니네가 해. 자, 그 다음 당연히 아랫지방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랫지방도 해줘야 되겠죠? 그치? 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것들을 안 보면 안 되죠. 자,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같은 거 그어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어주면 이런 지점들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런 지점들 싹 다 극점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근데 무슨 값으로 만들어지겠어? 극소야, 극대야? 극소죠. 왜? 2분의 파이에서 겉함수는 뭘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극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런 거 그었을 때도 여기 만나죠? 그럼 여기는 이번에는 뭘 만들어내는 지역이겠어요? 극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극대, 극소, 개수도 빠르게 판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 말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내가 숫자를 너무 그지같이 했으니까 숫자를 좀 줄일게. 4분의 파이로 좀 축소시키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알았죠? 4분의 파이로. 그래서 교점 개수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먼저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숙제를 좀 테마 특강 숙제를 할 건데, 자, 얘들아, 잠깐만, 미안해. 그 5페이지 보세요. 자, 5페이지에 17번, 18번 보이시죠? 자, 17번, 18번 극점 개수까지 조사해 보세요.
자, 혹시 17번 합성함수인 거 보이세요? 2의 x제곱이라는 겉함수와 1-2x제곱이라는 녀석. 자, 그럼 이것만 하나만 하자. 미안해. 한식쌤 기다리라래.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자, 이겁니다. 자, 겉함수 무슨 함수죠? 지수함수죠? 증가만 하고 있죠? 이 친구는요? 2차 함수죠? 0에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극대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극대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증가하고 있는 친구를 합성했으니까 무조건 합성함수는 뭐만 만들어집니까? 극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지 않고도 할 수 있죠. 알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미분해서 그리지 말라고요. 끝! 자, 가. 자, 그래서 17번, 18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 좀 잘 생각해서 한번 좀 잘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거는 A 원만해서 할 거라서 내가 하고 바로 보내줄게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됩니다. 네.